자, 이번 시간엔 이제 힘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는 태양 주위를 뭐라 하고 있어? 공전을 하고 있어. 알고 있니? 태양이 있고 그다음 뭐 있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 토, 천, 해까지 그런 행성이 존재를 할 거야. 지구를 행성이라고 얘기를 해.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애들. 이거를 뭐라고 해? 공전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지구가 혼자 이렇게 스스로 돌고 있는 걸 자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책 마지막 단원에 배울 내용인데, 그러면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어. 돌고 있는데 얘가 이 태양 주위를 우리가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었을 때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튕겨나가지 않고 계속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맞아? 몇 년째 그렇게 돌고 있지? 몇 년 동안 그렇게 돌고 있을까? 수십억 년 동안 그렇게 지금 돌고 있어. 이거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태양 주위를 벗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공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일정하게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공전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라는 거지. 궁금해? 궁금하지 않더라도 할 거야. 자,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혹은 물체 상태가 변할 때 우리가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할까? 위치야 상태야.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이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에 뭐가 변해야 돼? 위치가 변해야 되겠지. 자, 다양한 물체의 운동을 봅시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의 빠르기가 감소할까 일정할까? 일정해요. 일정한 운동을 한다.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빠르기가 일정할까 증가할까? 증가해요.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있어.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힘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았으니까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겠어? 가만히 있겠지. 움직이지 않겠지. 운동하지 않겠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여기 봐봐. 물체의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금방 뭐라고 했어? 이렇게 서 있는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얘는 가만히 서 있겠지. 자, 이번에는 얘가 오른쪽으로 일정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굴러가고 있는 공이 있어. 여기에 힘이 가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 일정한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운동을 하고 있겠지. 맞아? 여기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 더 빨리 굴러가겠지. 지금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라고 쳤을 때 이쪽으로 힘을 줬어. 그러면 더 빨리 얘가 굴러가겠지.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 반대 방향에 힘을 주면 얘는 천천히 굴러가겠지. 얘가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뒤에서 선풍기로 바람을 이렇게 씌워주면 더 빨리 가겠고, 반대쪽에서 여기서 굴러오고 있는데 선풍기로 여기서 바람을 불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속력이 점점 줄어들겠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멈춰있는, 정지해있는 물체가 됐든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됐든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서 있는 애는 그냥 서 있을 거고, 운동을 하고 있던 애는 그냥 그 상태로 운동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관성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얘기가 다시 또 나오게 될 거거든. 자, 그러니까 관성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야? 정지해 있는 애는 그냥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거. 움직이고 있는 애는 움직이는 그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을 우리는 관성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관성법칙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금방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정지해 있다라고 칩시다.
마찰력이 없는 유리판 여기 얼음판이라고 마찰력이 없을 수는 없어. 근데 가정을 하고 마찰력이 없는 여기 유리 얼음판 위에다가 공을 올려놓고서 힘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 계속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거랍니다. 이게 관성 법칙이니까. 이번에는 자 마찰력이 없는 얼음판에서 축구공이 굴러가고 있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없으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보니까 다중성광 사진으로 찍어볼 거야. 다중성광 사진이라는 건 별거 없고 어떻게 사진을 1초마다 찰칵 1초마다 사진을 찍는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랬더니 얘가 1초에도 여기 서 있고 1초 후에도 여기 서 있고 2초 후에도 이렇게 1초 했더니 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여기는 지금 1초 때 사진 2초 때 사진 3초 때 4초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공이 여기 있고 2초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이 찍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중성광 사진이니까 어때? 1초마다 이렇게 사진이 찍혔어.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동하는 게 좀 빨리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진상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 좁아질까? 넓어질까? 빨라졌어. 공이 빨라졌어. 빠르기가. 그러면 이 거리가 좁아져, 빨라져, 멀어져? 멀어지지. 왜? 속력이 빠르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이거를 1초 찍으면 일정하겠지. 그런데 가다가 빨리 갈 거야. 빨리 중간에. 그러면 이 1초 사진 찍을 때 다중성광 사진 찍을 때 사이가 멀어지겠지. 맞아? 천천히 가면 좁아지겠지. 맞아? 그럼 얘가 1초마다 사진을 찍었어. 다중성광 사진 찍었는데 이 거리 같아. 이 얘기는 뭐야?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됐어? 요거 사진으로 다중성광 사진 찍었어. 근데 물체의 거리가 일정해. 뭐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이게 뭐라고 했어? 서아야? 이게 뭐야? 수학에서 이거. 부등호 이게 부등호. 이걸 뭐라고 해? 등호라고 하지. 등호가 뭔데? 등호를 중심으로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라는 게 뭐였어? 등호잖아. 맞아? 3 곱하기 5는 뭐라고 해? 8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하고 서로 같잖아. 맞아? 이게 등호지. 이게 같다라는 거야. 이게 등호. 같다라는 표시잖아. 맞아? 그러면 이 등자가 뭐야? 같을 등이야. 등. 같다고. 그러면 여기 등 속이면 뭐가 같다라는 거야? 속력이 같다라는 거야. 속력이 같은 직선의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야? 마찰력이 없을 때의 얘기야. 마찰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등속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못하지. 왜? 공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으면 공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면 힘을 주지 않는다라면 마찰력 때문에 점점 속력이 줄어들다가 어떻게 정지를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마찰력이 없어. 그러면 어때? 처음에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속도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맞아? 그게 이제 지금 요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마찰력이 없는 얼음판에서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운동 방향은 어디야? 오른쪽 방향이고 중간에 바뀌지 않을 거니까 운동 방향과 속력,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뭐야? 관성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때 멈춰 있으려면은 그냥 멈춰 있을 거고, 마찰이 없는 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체는 계속 그 속도대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이게 관성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힘을 가해줄 거야. 힘을 가해주면 어떻게 될까? 자, 지은아,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야. 그치? 속력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애한테 힘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힘을 줄 거야.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게 속력이 더 빨라지겠지. 만약에 힘을 이쪽에서 주면 어떻게 될까? 속력이 느려지겠지. 방향은 같을 건데 둘 다 방향은 같을 거야. 왼쪽 여기 1번처럼 힘을 주면 방향은 같을 건데 속력이 빨라질 거고 2번처럼 힘을 주면 방향은 같을 건데 속력은 점점 느려지겠지. 자, 그럼 여기서 힘을 이렇게 줄 거야. 얘는 어떻게 될까? 힘을 주면 방향이 바뀌겠지. 방향이.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다 힘을 주면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운동을 하겠지. 맞아? 자,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할 때 물체 운동은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라고 하면, 자, 봅시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바뀌니? 속력이 바뀔 수도 있고 운동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 그치? 그리고 속력만 바뀔 수도 있고 운동 방향만 바뀔 수도 있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동시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해주면 뭐가 바뀌어? 운동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속력이 바뀔 수도 있고 다 같이 속력도 운동 방향도 같이 바뀔 수 있는 운동을 하게 된다. 뭐? 힘이 작용할 때. 실제적으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탐구에서는 알짜힘이 0이 아닐 때, 알짜힘이 0이 아니다라는 건 뭐야? 힘을 줬었을 때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하는 예를 조사를 해보고 분류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물체에 뭐가 작용했어? 힘이 작용을 했어. 그러면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속력만 변하는 경우,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로 분류해 본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자이오드롭 타봤니? 자이오드롭 천천히 뺑글뺑글 올라가서 위에 꼭대기에 잠깐 멈춰 있다가 어떻게 되니? 순식간에 내려오는 게 자이오드롭이잖아. 자이로드롭. 자,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될 겁니다. 맞아? 그 스릴을 느끼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 천천히 올라갔을 때 그 긴장감, 그리고 올라가서 잠깐 멈춰 있었을 때 그 긴장감, 그때가 최고고 내려오는 건 뭐 몇 초 안 걸리지. 근데 굉장히 빨리 내려오지. 어떻게 돼?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속력이 점점 빨라져. 그 얘기는 속력은 어떻게 돼? 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운동 방향은 어때?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만 내려오게 될 거니까 운동 방향이 중간에 휘어지거나 다른 쪽으로 바뀌지 않지.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이로드롭의 운동이야. 이번엔 롤러코스터 어때? 롤러코스터는 최대한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떨어지면서 한 바퀴 뒤집기도 하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맞아? 그러면 레일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올 때는 빠를 거고 다시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겠지. 속력이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돼? 변하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운동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지. 여긴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롤러코스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관람차라고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천천히 돌아가는 이 대관람차가 있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관람차는 속력이 어때? 일정해? 빨라져?
느려져? 일정하지. 일정해야만 되겠지. 그래야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놓고 천천히 움직일 때 그렇게 타야지. 타려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빨라지면 어떻게 돼? 쭉 뛰어가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 맞아? 이렇게 속력 변화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 방향은 변할까? 여기서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쪽 계속 수시로 운동 방향이 어때? 바뀌는 원운동을 하고 있다. 운동 방향은 변하고 있다. 그 다음 에버랜드 가면 제일 많이 타는 게 바이킹이지. 맞아? 왜? 거기가 줄이 제일 짧고 금방금방 줄어드니까. 맞아? 다른 데는 2시간, 3시간 걸려야 한 번 타는데 바이킹은 한 5분 걸리면 탈 수 있잖아. 양쪽에 2개가 있어서. 맞아? 그러니까 다 그것만 타고 있어. 나머지는 막 3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자, 바이킹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맞아? 앞뒤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니? 이거 내려갈 때는 빠르고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이렇게 앞뒤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졌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돼? 바이킹은 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운동 방향 여기 수시로 어떻게 운동 방향은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 자, 그럼 이 놀이기구 결과와 정리를 했습니다. 알짜임이 0이 아닐 때라는 겁니다. 합력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다음 물체는 각각 어떤 운동을 하는지 선으로 연결. 골대를 향해 비스듬히 던진 농구공. 자, 이렇게 골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공을 어떻게 해? 비스듬히 이렇게 던진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되니? 수시로 바뀌지. 운동 방향이. 맞아? 그 다음에 속력은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갈 때는 속력이 줄어들겠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는 속력이 빨라지겠지. 즉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뭐가 되겠어? 디귿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찰이 없는 빗면. 자, 이런 빗면인데 마찰이 없어. 여기에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온다라고 봅시다.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지. 빗면을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야. 마찰이 없으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될 거야. 아이고. 2번인데 왜 거기다 연결해서? 마찰이 없는 빗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봅시다.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지구 주위를 일정한 원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운동 방향이 어때? 운동 방향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고. 수시로. 그런데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했지. 일정한 속력으로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이렇게 니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이야 옳은 것.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감소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다중성광 사진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일정한 속력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공에 알짜 힘이 가해지지 않았어. 힘이 가해지지 않았어. 그럼 얘는 어때?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했지. 그 얘기는 뭐야?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하던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일정하게 감소한다가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틀린 거야. 운동 방향과 나라는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만 변한다? 아까 이거지. 여기에서 그 다음 다중성광 사진 찍었는데 1초에서 여기, 2초에서 여기, 3초에서 여기다 라고 하면 지금 어디니? 이쪽 방향으로 얘가 운동을 하고 있지.
다중성광 사진이니까 이 간격이 같아, 속력이 일정해.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 거지. 운동 방향과 나란 방향으로 R자임이 가해졌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지? 같은 방향이 될 거야. 방향은 같을 거고 속력은 어떻게 돼? 힘을 가해줬으니까 더 빨라지겠지. 운동 방향과 나라는 방향으로 R자임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어? 아니지. 운동 방향은 그대로고 뭐만? 속력만 변하게 될 거야. 속력만 더 빨라진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틀렸어. 운동 방향 안 바뀌어. 지금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자 어떠한 물체가 열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 칩시다.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렇게 R자임이 작용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운동하던 게 옆으로 운동 방향이 바뀔 거야. 맞아? 그 다음 속력은 어떻게 될까? 속력도 변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뀌게 된다. 맞는 거 이제 디귿이 될 겁니다. 디귿. 그리고 앞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금방 우리 탐구에서 놀이기구를 보니까 자이어드롭 있었고 그다음 뭐 있었니? 롤러코스터 있었고 바이킹 있었잖아. 자 이런 식으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바뀌는 거 자이어드롭.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뭐였어? 운동 방향만 바뀌는 거? 관람차. 관람차는 속력은 일정하게 돌고 있었는데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게 관람차가 됐었지. 그 다음 속력과 운동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거 롤러코스터.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바뀔 수도 있고 운동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보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렸어. 그냥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떨어질 겁니다. 왜? 왜 이쪽 방향으로 떨어질까? 왜 연직 방향으로 떨어져? 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져? 중력 때문에 그러겠지. 맞아? 중력. 그러면 지금 얘도 다중성광 사진을 찍어 놓은 거야.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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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 사진을 찍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되니? 점점 이 거리가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 길어졌다는 얘기는 뭐니? 속력이 어떻게 됐다? 빨라졌다라는 거지. 지금 얘를 떨어뜨렸더니 뭐야? 지구 중력만 받아서 어떻게 돼? 자유낙하 운동하는 애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좀 3학년 때 다시 배우게 될 건데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떨어지는데 뭐가 없다?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력을 제외하고 떨어졌을 경우에 얘는 어떻게 돼? 밑으로 갈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지금 여기고 그 다음에 중력 방향이 여기지. 즉 운동 방향하고 운동 방향으로 뭐가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했더니 어떻게 돼?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을 위로 이렇게 던질 거야. 위로 던지니까 어떻게? 네, 처음에는 이 다중성광 사진을 찍었을 때 거리가 이만큼이야. 이렇게야. 점점 사진을 찍었을 때 거리가 짧아져. 그 얘기는 뭐야? 속력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운동 방향은 지금 이쪽 방향인데 중력이 어디로 작용해? 밑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맞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속력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줄어들 때 어떻게 줄어들어? 일정하게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릴 때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반면 위로 던졌었을 때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느려진 거야. 왜 그래?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으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거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면 어떻게 돼? 속력이 일정하게 느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던지 서로 반대인 경우에는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고 뭐만 바뀐다고 해서 속력이 줄어들거나 속력이 빨라지거나. 자, 이번에는 운동 방향과 나란하지 않게 힘이 작용을 할 때입니다. 아까 뭐와 같겠어? 관람차와 같은 경우가 될 겁니다. 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해. 그리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해. 먼저 첫 번째 보면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힘이 작용할 때 지금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방향이라고 볼 거야. 근데 얘는 지구가 얘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할까요? 중력이 작용할 거라고. 그러면 힘의 방향은 어디가 될 거야? 이쪽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어때? 수직이 될 겁니다. 자, 얘가 이쪽으로 왔어. 이 인공위성이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게 될 거고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고 있어?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중력은 열로 작용을 하겠지.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서로 어때? 수직이야. 그랬더니 얘는 속력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속력은 일정하게 운동 방향만 바뀌는 뭐래?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하고 잘 봐야 돼. 운동 방향하고 수직으로 힘이 작용을 했더니 속력은 바뀌지 않고 뭐만 바뀌어? 방향만, 운동 방향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힘이 작용을 할 경우 뭐만 바뀌어?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바뀌는 현상이 인공위성이 우리 지구 주위를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경우. 아까 우리 놀이동산에 관람차가 돌아가는 경우 속력은 어때? 일정해. 근데 운동 방향만 계속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운동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같이 바뀌는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 운동 방향과 비스듬하게 힘이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공을 이렇게 집어 던져서 얘가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런 방향으로 얘가 공이 움직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얘는 중력이 여기로 작용을 하고 얘 운동은 이쪽 방향으로 하게 될 겁니다. 얘가 공이 여기 왔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중력 방향은 이렇게 되고 운동 방향은 이렇게 될까? 여기 오게 되면 공이 중력 방향은 여기, 힘의 운동 방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력이 농구공의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 점점 느려지고 운동 방향도 여기 이렇게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모두 변하게 되는. 그 다음 얘 이거 뭐야? 비스듬히 쏘아 올린 물줄기야. 물줄기를 이렇게 쏘게 되면 얘가 운동 방향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중력 방향은 이렇게 되겠지. 운동 방향이 여기 중력, 운동 방향이 여기 중력, 운동 방향이 여기 중력, 운동 방향은 여기 중력.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하고 중력하고 서로 비스듬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쏘아져 나가는 이 물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속력도 변하게 될 거고 뭐도 변해? 운동 방향도 같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니까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속력만 변해. 그치?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하고 수직이면 뭐만 변해? 속력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변해. 자,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하고 비스듬해. 그럼 뭐가 변해?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같이 변하게 되는 그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진자라고 하지. 추를 여기에 천장에 매달아 놓고 놀 거야. 그럼 얘 진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중력, 밑으로는 어떻게 돼?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줄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속력은 빨라질 거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속력은 줄어들 거고 다시 이쪽으로 가면 속력은 빨라지고 속력은 느려지고 이랬을 때 어때?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해.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하게 된다. 왜? 비스듬하니까. 속력도 같이 변할 거고 얘도 뭐야? 속력도 변하고 운동 변화도 같이 변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자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탐구는 이제 마무리 줄 거야. 금방 했었던 얘기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해볼 건데 운동하는 탁구공에 휴대용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줄 때 이런 바람의 방향에 그리고 운동하고 있는 탁구공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탁구공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탁구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곳에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어. 자, 선풍기를 갖다가 휴대용 선풍기를 여기 뒤에서 이렇게 불어줬더니 얘는 어떻게 돼? 운동 방향은 일정하겠지. 맞아? 운동 방향 원래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바람을 씌워주니까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으면서 뭐만 빨라져? 속력만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얘가 탁구공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에서 어떻게 선풍기를 이렇게 씌워줄 거야. 그러면 힘의 방향이 어디니? 반대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운동하고 있는 탁구공의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 다 힘의 방향이 이쪽이 됐던 힘의 방향이 이쪽이 됐던 공의 운동 방향과 어때?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얘는 반대 방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속력만 빨라지고 느려지고 그렇지만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다 이쪽 방향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 뭐만 변해? 속력만 변해.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탁구공에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어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뀔 거야? 운동 방향만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속력은 일정해. 얘의 경우 공의 운동 방향과 수직이다. 이렇게 수직일 경우에는 뭐만 바뀌어? 운동 방향만 바뀔 거야. 속력은 어때?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야. 어때? 속력은 일정해. 뭐만 바뀌어? 운동 방향만 바뀌어. 언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일 때는. 자, 공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뀔 거야?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바뀔 거고 속력도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을 때는 속력만 변하게 될 거야.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야. 그러면 속력은 변하지 않아. 운동 방향만 바뀔 거고.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해 속력도 바뀌고 운동 방향도 같이 바뀌게 된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얘네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 속력만 변하게 될 겁니다. 자, 나란하지. 자,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거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한데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를 하게 된다. 그것까지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이번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때?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만 바뀔까? 운동 방향만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때? 수직일 때.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면 뭐만 바뀌어? 운동 방향만 바뀌어. 속력은 일정할 거야. 자, 이번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한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속력도 바뀌고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게 된다.
자, 여러 가지 힘의 평형 봅시다. 힘의 평형. 자, 여기 왼쪽에 보면 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평형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한 물체의 크기가 같아. 그런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평형을 이루게 된다. 즉, 힘을 이루면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 0이 되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잡아 당길 거야.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잡아당겨. 그런데 이 잡아당기는 힘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힘과 이 마찰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정지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를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마찰력이 작용할 거야.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 애를 잡아당긴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잡아당길 때 이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겼는데 여기에 이만큼의 힘에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마찰력과 힘이 어떻게 되겠어? 서로 상쇄되니까 얘는 평형을 이루겠지. 그러면 원래 이렇게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던 물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잡아당긴 힘이나 마찰력의 힘이 같아서 상쇄가 되니까 원래 움직이고 있는 오른쪽의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힘의 평형 얘기를 한 거야. 힘의 평형. 맞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잡아당겼더니 마찰력이 같은 크기다라고요. 마찰력의 크기나 이 가해준 힘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상쇄돼서 뭐가 되겠어? 힘이 평형을 이루니까 원래 움직이고 있던 이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기가 같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뭐를 이루게 된다?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룬 예가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당기는 힘하고 이쪽에서 당기는 힘하고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줄다리기 하면 가운데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표시해놓고 이게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느냐 그걸 힘을 겨루는 게 줄다리기인데 양쪽에 당기는 힘이 같아. 평형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 줄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겠지. 용수철 저울에 추를 매달았어. 그러면 이때 지금 추가 늘어나서 일정한 길이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밑으로는 뭐가 작용을 할? 중력이 작용할 거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는 뭐가 작용을 해? 탄성력이 작용을 하겠지. 이 중력과 탄성력이 서로 뭐야?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한 이 길이로 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맞아? 이게 중력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상자를 지금 밀고 있어. 열심히 밀고 있는데 여기 얘가 이 누구야 얘? 찰스가 얘를 밀고 있어. 자, 이렇게 힘을 줘서 밀고 있는데 얘는 힘을 주는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힘의 크기와 가해준 힘의 크기와 마찰력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어떻게 돼? 상자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겠지. 맞아? 밀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상자는 왜 그래? 가해준 힘과 마찰력이 서로 같아.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러버덕이네. 그치? 호수에 떠 있어. 얘가 밑으로는 뭐가 작용할 거야? 중력이 작용할 거야. 위쪽으로는 뭐가 작용할 거야? 부력이 작용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중력과 부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떠 있겠지. 맞아?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이 탁자 위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화분에는 뭐가 작용할 거야? 밑으로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화분은 책상은 화분을 이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위로 떠받치는 힘과 화분의 중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책상 위에 이렇게 화분이 놓아져 있겠지. 그 다음에 실에다가 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놔둘 거야. 그러면 이 추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지구 중심 방향, 그게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으로는 중력이 작용할 거고 실에서는 추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과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튜브에 작용하는 밑으로는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는 뭐가 작용을 할까? 승력. 중력이 작용할 거고 위쪽으로는 부력. 부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 중력과 부력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물 위에 가만히 떠 있겠지. 책상 위에 놓인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5뉴턴이야. 자, 이런 책상이 있습니다. 이런 책상에 뭐가 있어? 책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때 중력의 크기가 5뉴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같겠지. 자, 책상 위에 뭐가 놓여 있어? 화분이 놓여 있었을 때 얘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상이 이 화분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아서 평형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책상 위에 책이 중력의 5뉴턴의 힘을 받을 거야. 그러면 반대로 책상이 책을 떠받드는 힘 얼마가 되겠어? 같은 힘인 5뉴턴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0이다라고 했습니다. 알짜 힘의 크기가 0이야. 그러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어떻게 돼? 변할까? 유지가 될까? 유지가 돼? 네. 이걸 뭐라고 했어? 관성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 가면 요 뉴턴 운동 법칙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게 이제 관성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 관성 법칙.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 힘이 0일 때 그 물체는 원래 성질을 유지하려고 해.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관성의 힘이었어. 즉 멈춰 있는 애한테 알짜 힘이 뭐야? 0이야. 그럼 얘는 그냥 멈춰 있어. 움직이고 있는 애한테 알짜 힘이 0이야. 그럼 얘는 원래 상태로 운동을 하려고 한 게 관성 법칙이야.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관성 법칙 뭐야? 여기 버스에서 서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빨리 출발했어. 그럼 우리 몸이 뒤로 기울어질 거고 이렇게 서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고 있을 때 서 있어. 급정거를 했어. 그럼 몸이 앞으로 쏠려 나가는 게 다 뭐야? 관성 법칙이 될 겁니다. 관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나는 서 있으려고 했어. 근데 나는 지금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빨리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뒤로 넘어지는 거고. 나는 서 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앞으로 넘어지는 거고. 이럴 때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질량이 클수록 이거야. 자, 여기에 이만한 공이 굴러오고 있어. 그러면 지은이가 그걸 막으려고 해. 그럼 어때? 이만큼 힘을 줬더니 막아줬어. 그런데 이만한 공이었어. 근데 이번엔 이만한 공이 굴러온다고 칩시다. 굴러오고 있어. 지은이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겠지.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밑에 깔리겠지. 뭐야? 이렇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클수록 그 관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뉴턴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뉴턴 운동 제1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관성 법칙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뉴턴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 법칙이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힘을 받은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카트를 밀고 가고 있어, 철수가. 그런데 옆에서 사과가 같이 밀어. 그러면 원래 속력이 2m/s였다고 칩시다. 같이 밀었더니까 5m/s로 속력이 더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맞아? 이렇게 단위시간당 속력 변화를 가속도라고 하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둘이 밀었더니 어때? 속력이 더 빨라졌대. 혹은 물건을 카트에 이만큼 싣고 많이 실었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뭐 가속도가 더 크다. 이걸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야. 이게 뉴턴 운동 제2법칙이고 뉴턴 운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육상 선수가 스타팅 블록을 뒤로 밀면서 앞으로 튀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니? 얘를 밀지. 스타팅 블록. 그렇게 되면 스타팅 블록도 선수를 앞으로 밀게 된다. 자, 수영을 할 때 발로 이렇게 벽을 밀고 앞으로 나가게 될 거면 수영 선수가 벽을 밀을 거야. 벽도 선수를 앞으로 민다라는 겁니다. 즉,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작용하면 물체 B도 물체 A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한다. 이거를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힘의 크기는 같대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뉴턴 운동 제3법칙 뭐라고 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면 될 겁니다.